백 교수님, 지금 국민들의 모든 관심은 과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는 헌재가 17일까지 모든 일정을 지금 비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을 하겠다,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례에 비추어서 이 선고는 금요일 날 내렸단 말이에요. 보통 그랬죠. 만약 17일 전에 선고를 내린다 한다면 금요일이 7일이고 14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4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변론 갱신 기간 때문에 최소한도 1, 2주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월 말 4월 초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만은, 마은혁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현재 8인 체제로 결론이 내린다면 14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헌재에서 어떻게 내부에서 돌아갈까? 평의를 매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연휴에도 모여서 평의는 하지 않았지만 각자 서류들을 들고 가서 쟁점을 정리를 했고, 그거를 이제 4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놓고 얘기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헌재 쪽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만장일치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어떤 얘기일까요? 뭐 지금이야 어떤 얘기들 누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기 때문에 관측이고, 또 그쪽에도 직원들도 있고 또 헌재 연구관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씩 연구를 통해서 취재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상황으로 보면 8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마은혁 후보자는 사실 두 가지 설이 있죠. 임명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변론 갱신 이 부분 때문에 뭐 2주 정도 늘어날 수가 있다고 하지만, 또 일부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재판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소위 말하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심의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지 않는 선에서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전언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 진중한 그런 평의 그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나타나는 걸로 보면 3대5 기각이 우세합니다. 3대5.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정영식, 그 다음에 김복형, 조한창 이 세 분은 사실은 중도 보수가 김복형 재판관이지만 세 분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기울어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중도는 지금 김영두 재판관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정미 재판관도 중도에다가 전적으로 기울었고. 그래서 사실은 3대5 기각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또 많은 여러 가지 그 보수 뭐 채널 쪽에서 나온 얘기지만, 그런데 지금 움직임이 좀 틀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수로 지칭되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상당히 탄핵에 대한 호의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인용 쪽에. 그렇죠. 인용 쪽에. 그래서 이 6대2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또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물론 이게 전략적으로 누군가가 이 확인되지 않은 걸 흘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전략을 그렇게 쓸 수도 있죠. 저 사람 돌아섰다더라. 세 분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인용 쪽에 돌아서면 인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6대2가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고영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만약에 6대2로 나온다고 하면 국민의 통합 차원, 사실 헌재 발표 이후에 분열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한 통합 차원에서 이 설득을 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선수로 봐서 6대2로 인용이 되는데 반대했다는 부분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사실은 평의 때 의결은 전체 수용이다, 인용이다, 이렇게 가는 게 국민 통합 차원에서 좋다라고 하는 설득 작업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힘 쪽이라든가 보수우파 쪽에서 그 굉장히 대대적인 그런 어떤 여론전을 형성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4로 나오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취임한 지 그 다음날 탄핵했는데 이틀밖에 안 된. 진보 성향 4명은
전부 인용으로 네.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위법,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적, 정치적 네. 성향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헌재를 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지난 3일절에도 봤지만 워낙 진영 간 갈등이 지금 골이 너무 깊은 네. 상태에서 만약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나올 경우 그 후유증이 엄청나다. 엄청나죠. 그런 네. 차원에서 뭐 이렇게 만장일치 기각이든 만장일치 인용이든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구도로 봐서는 인용 쪽이 훨씬 강한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숫자적으로 우세가 진보 쪽이니까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 세 명 중 보수 쪽으로 한 분이 저쪽으로 섰다 간다면은 이건 인용되는 거죠. 인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때는 이 헌재 결정 결과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몇 대 몇으로 한 것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네. 그때도 9명 중에 3명 정도가 이 인용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차피 6으로 기각적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표는 합의가 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때는 8명 아니었어요. 그때도 2명이 좀 반대를 했다는 거거든요. 기각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 6명이 하면서 그냥 어차피 외부적으로 인용이 될 구조니까. 외부적으로 발표할 때는 전원 찬성하는 찬성 인용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문영배 권한대행이나 뭐 민주당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이 진보 쪽에서 취하고 있는 이 방안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창수.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 사람들에 대한 탄핵 결정이 곧 내려진다는 거거든요. 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2일 변론이 끝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19일 날.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24일이요. 네. 거기는 조상원 이 차장검사하고 최재훈 부장검사까지 세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2주 내에 지금까지 관례상 이 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금주 아니면은 다음 주 초 이렇게 내려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략을 세우기를 지난번 이준숙 때처럼 하지 않고 전원 기각을 해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전원 기각에 이렇게 가세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용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이런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있나? 그런 지금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앞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이런 그 사례로 봐서 사실은 국민 통합 또 분열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긴 하지만 명분은 있죠. 예, 그 명분은 있습니다. 아니면 계엄으로 인한 사실 지금 국힘 쪽 의원들도 계엄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꼭 깔거든요. 예. 그러나 탄핵은 기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모순적인 논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분열을 막자라고 하는 지금 현재 여야 진영 보수 진보로 나뉘어 가지고 사실은 헌재가 정치 평이라고 많이 지금 보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평의를 하고 있는 네,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민 그 분열을 막는 통합 차원에서 일부 반대가 있으면 어차피 기각이나 인용 쪽으로 우세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수설로 해가지고 발표를 하자라고 하는 설득 작업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안국동 헌재재판관 앞에 더불어민주당의 야권 진영의 이 인파가 경찰 추산 한 17,000명 됐거든요. 그런데 강한 물론 정강훈 목사라든가 그다음에 손보연 세이브 코리아 개신교 쪽 이런 여의도하고 집회를 보면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면
이 15만 대 거의 2만 정도로 압축이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보수 우파 쪽에서는 상당히 이 기각 쪽에 열기가 높다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어쨌든 현재 재판관 구조가 지금 진보 쪽이 우세한 상황에서 보수 쪽 재판관 한 분이라도 이 진보 쪽으로 기울게 되면 사실은 인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인데, 이 차원에 또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 보수 우파 세 분 중에 한 분이 계엄은 잘못됐다, 그래서 탄핵 쪽으로 기운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상당히 보수 우파 쪽으로 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 4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가면은 한 2, 3일만 해보면 대부분 감을 나오죠.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어떤 재판관은 어떤 성향이구나 감 잡을 거예요. 네. 그래서 6명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한다면은 마은혁을 무리해서 임명하려고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되는데 네. 마은혁이 만약에 임명이 돼서 헌재 재판관이 되는 경우 당연히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헌재 재판관이 임명이 되어 있는데 변론 그 갱신 때문에 일자가 좀 늦춰지니까 참여를 안 한다 하는 것은 민주당 측이라든가 그쪽에서 나오는 언론 플레이입니다. 마은혁이가 참여를 안 해가지고는 도대체 6명을 확보를 못 하겠다고 하면은 밀어붙이죠. 네. 결국은 지금 3명의 보수 쪽 재판관들이 얼마큼 마음을 굳건히 갖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헌재 앞에만 지금 모여 있는 게 아니고 탄핵 반대 네. 그런 시민들이 지금 국회에서도 박수영 의원 네, 단식을 하고 있죠.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아마 절친 아닙니까? 네. 대학도 동기 네. 동창일 거예요. 서울법대. 지금 단식하고 있고 성일종 의원도 뭐 일일 단식으로 참여하겠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로만 탄핵 반대할 거 아니라 죽기 살기로 예를 들면은 열흘이고 며칠 이 나올 때까지 전원 108명이 만약 단식을 한다고 보세요. 국회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정치인들은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제 당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수파의 이 지지 어떤 세 이런 부분에 일조를 한다고 하면 사실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 대통령이 아주 총애하는 또 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경남 쪽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총애받는 의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박수영 의원으로서는 단식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박수영 의원뿐만이 아닌 정말로 이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 폭주라든가 뭐 탄핵, 줄탄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짐이 돼서 계엄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게 동조를 한다라고 하면 행동으로 보여야죠. 예. 그래서 어떤 행동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더욱 그 현재 재판관들에 대한 이 평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이게 딜레마는 딜레마예요. 너무 윤석열 대통령 그런 탄핵 반대에 또 이렇게 기울다 보면은 중도 측은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힘을 실어주기도 어렵고 또 조기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이지만 만약에 탄핵에 이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한다면은 지금 한두 명 갖고 할 게 아니라 5, 60명만 죽기 살기로 하더라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을 시켜놓고 그렇게 되면은 뭐 조기 대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조기 대선이 안 되는데요. 뭐. 기각이 되면. 예.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 몇십 명이라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부 중도층에서는 이탈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그래도 국민의힘 저 의원들 기가 살아있네. 그래도 뭔가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예.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라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들이 이 사실은 보수우파 지지세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개념 있는 중도층 이런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만장일치를 유도하고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의 관측이고 뭐 어디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도 그렇죠. 없고 또 공식적인 취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헌재에도 재판관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 직원들도 많고 또 재판 연구관이라든가 뭐 헌법 연구관들도 많기 때문에 많거든요.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길이는 감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다각도로 거기에 뭐 관련되는 인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친분 있는 인사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들을 지금 감지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보 측, 특히 우리법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진보 측에서 명분 있는 이런 카드를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소문은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매우 설득력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 보수 측도 좀 잘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네.